전주시의 문화특별시와 문화도시 지정이 잇따라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전주시가 이번에는 관광 거점 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북 주요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갈수록 커지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자산운용사 등을 유치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전주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문화관광도시 만들기입니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특별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관광 거점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 결과가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2017년에 방문객 수가 1,109만 명을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1,05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넘쳐나는 길거리 음식으로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실했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저쪽으로 가면은 활성화가 좀 덜 됐더라고요. 저쪽 외곽 지역이나 이쪽 중강부나 이쪽이나 활성화됐지. 전주시는 관광 거점 도시가 침체되고 있는 관광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 모두 5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주시는 여기에 지방비를 보태 한옥마을과 전라가명, 갱리단길 등을 잇는 역사와 문화 관광 벨트를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과 구도심 글로벌 웰컴 센터 조성으로 국제관광 거점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를 비롯해 목포와 여수, 강릉, 경주 등 전국 9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 4곳만 관광 거점 도시가 됩니다. 앞서 전주시는 문화특별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 결과는 오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주요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2년 연속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 압박이 커서 정부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 등록금 동결 신호탄을 쏜 건 국립대인 전북대입니다. 1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어서 국립인 전주교대, 사립인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 등도 동결 결정에 합류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 국가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등록금을 또다시 동결하고 입학금을 좀 인하하게 좀 되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고 입학금 폐지를 앞둔 사립대나 국립대를 가릴 것 없이 학생 모집난까지 겹친 지역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도 있고 특히 지역에서는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서 이제 재정이 어려움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건 교육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국가장학금 2유형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장학금을 거부받지 못하는 그런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자구 채권은 별도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10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국가 지원이 하루빨리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도내는 수소전기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저장 용기를 만드는 일진 복합 소재 등 수소경제를 이루는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1년 만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북을 찾아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트럭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환경 규제 강화로 현대차 전주 공장의 상용차 판매량은 2014년 6만 5천 대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4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 상용차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 전기 버스와 트럭을 본격 생산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34곳에 불과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도 많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 확대와 유가 보조금 신설을, 수소 저장 용기를 생산하는 일진 복합 소재는 대형 트럭과 건설 기계 등 수소 전기 차량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 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 수소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할 건 하고 또 기업들이 활동할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규제 같은 문제도 다시 보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3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도내 수소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해온 박주현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면서 선거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주현 의원은 중앙에서의 역할과 지역 활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지역구에 나서기보다는 중앙에서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전주 을 선거구는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가 예상됐지만 정의당 염경석 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로 선회한 데 이어 박주현 의원까지 출마를 접을 경우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예비 후보자는 41명으로 이 가운데 36.5%인 15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무소속이 각각 3명, 정의당 2명, 평화당 1명입니다. 개인별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하태윤 후보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부터 후보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전북 10개 선거구에 모두 1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인 안호영, 이춘석 의원과 당내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포함하면 21명이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별로는 전주 을과 정읍 고창 선거구에 각각 3명씩 나서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전주 병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서 경선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실패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자산운용사 등을 유치해서 다시 금융중심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농촌진흥청의 특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차별화된 금융 모델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15년 꿀벌의 독약인 봉독으로 여드름을 완화시키는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의 특허는 무려 4만 개나 됩니다. 지난해 전북이 금융중심지에서 탈락한 건 연기금과 농생명을 연계한 특화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올해 30개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특허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내면 농생명을 연계한 차별화된 금융이 가능해 금융중심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모여지면 이런 등록된 기술들이 사업화, 실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생명 금융 분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전라북도는 전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게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고용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집적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요. 또 전북대와 함께 140명의 금융정보와 연금관리학 분야의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금의 농생명 투자와 금융인력 확보, 여기에 금융타운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이 전주의 추가 지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두 지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언제쯤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지 알 수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태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나자 전라북도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중국을 다녀오는 여행객이나 중국인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국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2주 이내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선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경우에는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당초 목표 인구 2만 9천 명에 근접했지만 수도권에서 유입한 인구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이후 전북혁신도시에 유입한 2만 7천 명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민은 87%인 반면 수도권 시민은 7.7%에 그쳐 균형 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대부분 직업 때문에 이전한 광주 전남혁신도시와 달리 전북혁신도시는 직업보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동한 게 특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카드형 지역화폐다 보니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년의 준비를 거친 익산 지역화폐가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의 첫 카드형 지역화폐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면 평소에는 5%, 명절을 앞두고는 10% 할인됩니다. 카드를 만들면 10% 적립금도 주고 익산에 있는 가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형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예산이 미비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안착화되고 더 활성화된다면 익산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어떤 소상공인 위한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산시가 카드형 지역 화폐를 선택한 데는 발행 비용이 기존 정의형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또 별도 가맹점 모집 없이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100억 원을 발행할 익산시는 발행량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역 화폐 발행부터 충전까지 스마트폰의 활용이 높다 보니 고령의 시민들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가 어르신들, 노년들, 그다음에 사용 불편을 겪을 그런 계층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카드 신청도 해주고. 전북 지역 첫 카드형 지역 화폐가 단점을 극복하고 골목 상권을 살릴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의 폐기물 발생량은 줄고 있지만 청소 인력은 계속 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전주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지난 2015년 20만 8천 톤에서 2018년 20만 2천 톤으로 2.5% 줄었지만 청소 인력은 오히려 524명에서 599명으로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신 의원은 청소 행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대안교육기관을 지난해보다 6곳 늘려 20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기관에 한 곳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JTBC 전주방송의 최성엽, 김균형 PD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전북의 발견이 제19회 전북 PD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순창군 회문산 일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다룬 피로 물든 슬픈 역사 회문산과 빨치산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 비극을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22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쯤 전주시 송천동 80살 B씨의 집에서 3천만 원을 수거해 해외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뒤 A씨가 시키는 대로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사연을 듣고 수상히 여긴 사진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습니다.